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1팀. 저는 이다은 마케터. 저는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CTR, CVR 그리고 로아스를 증대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져온 내용이 파워링크랑 좀 배너 광고 위주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CTR, CVR 관련된 거라서 파워링크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좀 짧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저희가 오늘은 배너 매체에서 약간 소재를 제작한다던가 그럴 때 좀 꿀팁이라던가 그런 소재를 테스트했을 때 효과 같은 걸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급상승 필수 전략 중에서 첫 번째 CTR 상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파워링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링크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 각각 올릴 수가 있잖아요. 소재가 여러 가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상품이더라도 그룹을 여러 가지 타겟에 따라서 여러 개 나눌 수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타겟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룹이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소재를 하나로 묶어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멘트를 똑같이 한다거나 타겟에 따라서 멘트도 달라지고 결국엔 소구점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아예 같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필요한 결국엔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소구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야 할 텐데 다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클릭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또한 품질 지수도 떨어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면 다이어트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뭐 칼로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한 끼 식사가 있는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뭐 한 끼 직장인의 한 끼 식사 그룹이라면 이 한 끼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아침 식사 잘 못하니까요. 그리고 뭐 식단 같은 거 건강식 이런 어른분들도 뭐 음식 같은 걸 잘 복용을 좀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그런 경우에는 뭐 아침에 쉐이크 한 끼로 식단을 끝낸다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구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확장 소재도 많이 달라져야겠죠.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뭐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꼭 뭐 연령층 다 열어둬도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연령도 젊은층, 성별도 남자 여자 나눠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가지고 효율 좋은 쪽으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멘트를 썼을 때는 또 어르신 타겟으로만 하는 연령층 그리고 남자 여자로 테스트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룹에 다 넣어버리고 여기서 우리 회사를 강조할 수 있는 소재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캠페인 하나에 모든 키워드를 다 넣고 거기다가 동일한 소재로 그냥 자사가 이런 데고 지금 이런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소비자 검색 의도가 되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창업이라고 치면은 뭐 그냥 일반 창업 키워드가 있을 거고 뭐 카페 창업 키워드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다 검색 의도가 상이한데 창업이라고 검색했을 때 저희 카페 창업이 뜬다라는 거는 창업을 하는데 왜 카페를 창업을 해야 되는지 뭐 마진율이 얼마나 좋은지 뭐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뭐 요즘 뜨는 창업은 이런 거다 그런 걸 좀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냥 카페 창업을 검색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미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창업 중에서도 우리 카페를 창업해야 되는 이유, 우리 카페를 창업하면은 얼마까지 뭐 해주는지,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뭐 폐점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강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소비자가 검색 의도에 맞는 확장 소재를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CTR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또 DA 쪽에서 CTR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류가 뭐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뒤에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배너 소재를 띄우는 거다 보니까 이 배너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타겟도 분명히 중요한데 어쨌든 보여져야지 사람의 이목을 끌어야지 클릭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목을 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배너 소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정답은 따로 막 있진 않아요. 어쩔 때는 B급 소재도 잘 먹힐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진짜 예쁘게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상품 하나만 딱 그냥 박아놨는데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확실하게 이제 안 되는 경우, 클릭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배너 소재가 좀 작아요. 그 제작하실 때는 클 수도 있는데 막상 딱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뼘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이 안에 모든 걸 다 넣어버리면 소고점을 다 넣어버리면 엄청 글이 작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SNS를 직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넘기는데 1초, 2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집중하는 시간이. 그럼 그 사이에 이 글이 다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에 눈에 안 들어오면 사람들은 클릭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너를 많이 나눠서 소고점을 각각 하나씩만 넣어주시는 게 가독성도 좋고 오히려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궁금해서 네. 정보를 알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줄글을 좀 많이 보여드려도 어느 정도 괜찮은 면이 있는데 배너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NS를 하다가 광고를 발견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검색하다가 뭔가 찾아보다가 저희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많은 글을 읽을 그걸 투자를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진짜 뭐 파격 특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빡빡 박아놓던가 네. 글보다는 좀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네. 사용하는 게 정말 효과가 좋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가독성도 좀 챙기시는 게 확실히 이건 챙겨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에세이는 진짜 구매 의도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밖에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도 다 본단 말이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DA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라서 이거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혹여나 뭐 필요하다고 느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우리 거 필요하지라고 어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있나 보구나 정도라서 저희가 확실하게 좀 아까 파격 세일처럼 그런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문구를 하나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점 차이인데요. 대표님의 관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가끔씩 저희들이 배너 소재도 만들어 드리는데 소재를 이미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제작하시겠다고 하셔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받아보면은 이 대표님이 아무래도 자기의 제품이다 보니까 애정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을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 멘트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끌리는 그런 문구들이 아니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이념이라든지 뭐 제조 성분 뭐 이런 정도, 제성분 그리고 뭐 공정 이런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식품인데 그런 쪽으로 쓰는 것도 많은데 사실 이런 거는 막 끌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 이제 관점을 대표님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이제 돌려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봤을 때 식품 같은 거는 실속이라든지 간편 조리, 뭐 색상, 뭐 음식 색상 강조 빨갛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맛있어 보이니까 식욕을 땡기게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리뷰 같은 거, 리뷰 형식으로 우리 뭐 몇 개 팔았어요. 아니면 리뷰 별점 5개의 멘트 이런 것들을 하든가 아니면 할인에 대한 소고점들을 가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재를 만드실 때도 이제 이 중에 하나만 만드시지 마시고 아무래도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그 소재 문구들도 분명 소비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만들어가서 한 10개의 소고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개 소고점을 하나하나 다 만드세요. 근데 만약 이게 리소스가 많이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같은 사진이라도 문구만 바꾸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우리 제품은 이게 최고다라는 걸 강조를 했을 때 소비자도 그냥 아 최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적 리뷰가 2만 개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다. 좀 그런 걸 강조를 했을 때 소비자가 그걸 보고 아 누적 리뷰가 2만 개나 돼? 괜찮은가? 사볼까? 아니면 살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번 살펴나 볼까? 라고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건 또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사가 제품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좋은 걸 떠나서 저희가 제품이 좋은 거는 사실 상세 페이지에서 강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이 최고고 우리 제품이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다 그거보다는 일단은 소비자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문구를 좀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랬을 때 소비자가 궁금증을 일단은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 괜찮나? 라고 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의 제품이 최고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강조하면은 소비자가 여기서는 그렇구나 하고 살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사실 많으실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엄청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음. 노력을 하셨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건데 그런 걸 모두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일단 그런 걸 표현했을 때는 소비자들은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일단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제품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단 소비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제품이 이렇게 최고고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었다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서 좀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의 이탈을 한 번 더 방지를 해줘야지 조금 더 구매 전환도 올라가고 네. 이제 CTR도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구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A/B 테스트라는 거 이제 하는데 이걸 했을 때 이제 이걸 왜 하냐면은 소구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다 하고 클릭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어떤 소재나 소구점이 먹히는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할인, 뭐 가격 리뷰 이런 뭐 리뷰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렸지만 같은 제품이어도 각자 먹히는 게 다르거든요. 어디에선 할인이 먹히고 어디에선 뭐 아까 대표님이 써주신 성분이 먹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A/B 테스트를 꼭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이 A/B 테스트가 이제 시장에다가 풀어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걸 했을 때 좀 좋은 점은 아무래도 테스트를 한 방에 좀 할 수 있으니까 각각 올렸을 때의 광고비 소비보다는 한 번에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서로 경쟁을 시키거든요. 이 소재들끼리. 그럼 거기서 이제 베스트가 뽑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테스트했을 때 광고 소비량이랑 이 각각 했을 때 소비량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또 경쟁 클릭률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방향성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내는데도 아주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매체마다 사실 저희가 이것저것 막 GP도 해보고 메타도 네. 해보고 구글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네. 그 매체별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네네. 메타 같은 경우에 좀 세련되고 뭔가 좀 예쁜 것도 통하기도 하고 객단가 좀 저렴한 거 이런 게 잘 통하는 편인데 네. 분위기, 베타. 너무 예쁜 것만 하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센스가 세련된, 있는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센스, 세련된. 네. 하고 뭐 GFP 같은 경우에는 B급 감성이나 네. 조금 더 뭔가 좀 뭐라 해야지? 딱 그냥 제품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간단하되나 깔끔한 거. 네, 그쵸. 깔끔하죠. 아무래도 그 연령층이 좀 달라가지고 B급 감성. B급 소재. B급 소재? 네. 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좀 너무 상이한 편이라서 약간 브랜딩이 잘 되는 소재? 맞아요. 네. 브랜딩 소재. 네, 아무래도 좀 포멀하고 이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브랜딩. 여튼 그런 편이라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런 일단 타겟에 따라서 매체도 달라질 것이고 매체에 따라서 타겟에 따라서 또 소고점에 따라서 A/B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소재를 제작을 해서 노출을 시켰을 때 그 반응을 봐야겠죠.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딱 띄우겠지만 저희 생각과 실제 소비자 반응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광고 시장의 변화도 있고 좀 유행도 계속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고 같은 그 소재가 효율이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효율은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네. 지금 이걸 테스트했을 땐 어떤지 뭐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런 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효율 좋았던 소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효율 좋았던 소재는 계속 돌리면서 그 소재랑 좀 비슷한 거를 조금 더 쭉쭉쭉 몇 개 더 뽑아가지고 거기서 또 A/B 테스트를 하면서 한 번 더 솎아내는 식으로 해서 효율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그런 전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같은 소재를 좀 계속 활용을 했을 때 효율이 떨어지진 않는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하는 게 좀 근데 효율 이거 상승시키긴 좀 다른 얘기한데 이거 글씨가 좀 크지 않아요? 조금 큰가요? 맞죠? 저번보다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다른 얘기가 조금 네, 당황스럽긴 너무 한데 다른 얘기인데 정리를 한 곳에서 해드리고 싶은데 웬만하면은 요 정도면 아, 네, 괜찮아요? 너무 좋죠. 아, 좋아요. 다음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CVR인데요. 이제 네. 구매 확률이죠. 구매율, 네. 네, 전환율. 네, 맞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럼 전환율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는 또 다시 한번 또 CVR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재가 좀 필요하다. 소재 그러니까 소재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방금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소재가 클릭을 위한 소재인지 아니면 구매까지 가능한 이제 소재인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만약에 해산물을 팔아요. 근데 해산물 자체가 좀 객단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봐 배너에다가는 그 가격을 안 써놓고 그냥 특급 할인, 뭐 데이 이벤트, 뭐 50% 할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해산물인데 50% 하면 진짜 싸잖아요. 그래서 싸겠다 하고 좀 쟁겨놔야지 하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뭐 이 소재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떼어놔가지고 한 3만 원 이렇게 4만 원 좀 싸다 느껴질 정도로만 해놓고 이 전체적인 소재에 대한 세트는 한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보다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50% 한다 해서 비싸봤자 한 5, 6만 원 하겠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10만 원, 20만 원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저 같으면 안 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소재 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뭐 비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에서는 20만 원짜리 하는데 그거를 감사 이벤트로 온라인에선 50% 하겠다. 그러면은 10만 원이 되지만 이 가치로 봤을 때는 시가에서 20만 원짜리인데 50% 하면 10만 원밖에 안 되네라는 생각이 되면서 이제 설득력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유입은 줄 수 있는데 확실히 들어왔을 때 구매율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좀 친절하게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소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클릭을 위한 소재, 전환을 위한 소재라고 하셨는데 클릭을 위해서 너무 좀 살짝 과대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과대 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클릭을 위해서 좀 자극적인 소재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보조제다라고 하면은 이거 먹고 뭐 5kg가 빠졌고 뭐 며칠 만에 이게 빠졌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자극적인 소재를 막 되게 좀 이미지도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확 슬림해진다던가 그런 거를 소재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네? 아니면 후기를 보시고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TR을 높이기 위해서 무작정 좀 자극적이고 과대 광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클릭이 좀 많이 되면 CTR 자체는 낮아질 수가 있긴 하거든요. 배너 네. 매체에서는. 네네. 근데 그 CTR 낮추겠다고 저희가 전환율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CTR을 막 그렇게 6%, 7% 이렇게까지 맞추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전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한 과대 광고보다는 적당히 저희가 노출시켜도 되는 정보들 노출시키고 네. 이런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맞춰야 되는 거지 네. 너무 이렇게 일단 들어오게 하려고 네. 과한 광고를 했을 때 이게 막 전환이 엄청 잘 발생되는 경우는 브랜딩이 네. 진짜 잘 돼 있는 경우 빼고는 맞아요. 보기 힘들어서 그리고 살짝 소비자들이 이제는 사실 광고가 광고인 걸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서 네. 그런 맞아요. 부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그로 끄는 문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CTR 이게 어그로 끄는 문장이 아니라 이제 카피라이팅을 잘하자라는 느낌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CTR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이제 CBR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사의 유입을 위해서 진짜 유입만 되면 된다.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노출과 클릭, 유입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안에 상세 페이지에서 진짜 다 자신 있고 뭐 허수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유입만 되면 된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셔도 되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환도 챙기고 싶고 브랜딩도 약간 브랜드 이미지도 어느 정도 지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너무 그런 거보다는 좀 전환을 위한 소재를 살짝 반반 좀 섞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네,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이걸 상품에 대한 거 이제 이커머스에 관한 이야기긴 한데 그 이제 DB로 좀 얘기를 이제 살짝만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은 저희 광고 관리하시는 이제 광고주 분들 중에서는 뭐 배너 소재 같은 거는 어그로 끌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들어오게 해줘라. 허수라도 상관없다. 우리가 영업력으로 한번 커버를 해보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보험이라든지 이제 세무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창업 그쪽은 좀 뭐랄까 문의가 받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일단은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살짝 리스크가 있지 않나 맞아요. 생각을 리스크가 해서, 맞죠. 예. 그것도 약간 네. 자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에 관해서 또 뭐가 있냐면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제 그쵸. 뭐라 해야지? 네, 할인 쿠폰, 이벤트 막 이런 소재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막상 들어갔을 때 회원 전용, 뭐 등급별 전용 이런 제약적인 부분들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로 이탈이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하시다면은 뭐 혜택을 줄여서라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타겟 설정인데요. 타겟팅. 네, 이거는 뭐 바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뭐 해산물 예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각 객단가 비싼 이제 킹크랩이나 대게, 이제 방어 이런 위주로 실제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소재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동영상 소재로 해가지고 바로 쪄서 뭐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수율이 엄청 좋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바로 잡아서 막 회 떠가지고 먹는 이런 동영상인데 또 타겟 자체도 해산물을 좋아하는 타겟층들이 좀 두루두루 있다 보니까 좀 러프하게 많이 잡았거든요. 20대에서 50대 이런 정도로.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실제로 클릭이 잘 나왔어요. 다들 먹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구매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 네이버 이제 데이터 이런 걸 좀 보니까 구매하는 사람들은 30대, 40대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내는 게 뭐냐면 클릭은 다른데 이제 뭐 20대, 20대, 50대, 60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 호기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인 거예요. 아 그냥 뭐 재밌네 하고 들어왔던 거 아니 맛있겠다 사봐야겠다 얼마지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비싸니까 아무리 싸도 어느 정도의 객단가가 있다 보니까 이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머지 클릭도 나오고 구매도 물론 일어나긴 하지만은 주력이 3, 40대에서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머지 타겟을 다 버리자. 그리고 과감하게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한번 이 광고비를 투자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CBR이 좀 올라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는 20대에서 많이 일어나네? 그럼 이쪽으로 타겟을 해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구매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연령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약간 아까 킹크랩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킹크랩 같은 건 사실 20대를 타겟으로 잡아도 그분들은 구매를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맞아요. 높거든요. 네. 특히나 20대 초반, 중반 이러신 분들은 킹크랩을 약간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지 직접 킹크랩을 구매하시는 분도 없고 사실 진짜 많이 잡아도 50대까지를 해야지 이제 가족들이 먹거나 약간 외식할 때 한 번씩 먹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이렇게 잡았을 때 효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대로 잡긴 했는데 아직 뭔가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맞아요. 좀 제외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도 물론 킹크랩 다 좋아하죠. 20대도 좋아하고 30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럴 경제력이 안 되고 구매 전환까지 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았을 때 어쨌든 클릭을 해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사실 허수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어쨌든 저희를 인지를 해가지고 뭐 추후에 뭐 몇 달 뒤에나 뭐 나중에 나이를 드셨을 때 킹크랩이 먹고 싶다 하면 그때는 사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저희 광고 효율을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조금 효율이 좋은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제외를 하고 진짜 저희 한때 유입이 됐을 때 구매 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간 30대부터 30대 한 중후반부터 50대까지가 저희의 메인 타겟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 메인 타겟을 위주로 광고를 노출시키면은 이제 저희가 같은 비용을 사용해도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네, 유입 대비 이제 구매 확률을 따져 보셔가지고 그쵸. 체크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자사를 최대한 그 대표님들 중에서도 정말 노출을 많이 시키고 싶다. 그 사람들이 우리 타겟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노출되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노출이 되면 좋기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저희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배너 같은 경우는 특히 일단은 검색 광고는 뭐 검색을 의도를 있으시니까 하겠지만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뭐 그냥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옆에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노출만 많이 되고 클릭도 안 하고 하면은 저희 그 CPM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CPC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네, 효율이 계속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노출을 시키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매체를 이렇게 저희를 계속 노출시키고 하려면은 어쨌든 효율이 나와야지 그게 지속이 되는 거고 이게 어쨌든 그런 성과가 있어야지 저희도 할 말이 있고 대표님도 좀 좋아하시고 좀 이 정도 금액을 사용했을 때 이 정도 효율이 나오니까 뭐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더 매체를 확장하고 싶어요.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말씀이 나오실 건데 약간 무작정 아무데나 다 노출을 하면은 효율만 뚝뚝 떨어지고 대표님께서도 우리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저희한테 맞는 소비자들한테 먼저 노출을 시켜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효율을 확 잡고 맞아요. 확장을 하는 건 그 다음 단계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 CBR을 타겟팅. 걱정하시는 건 일단 브랜딩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쵸. 근데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확실히 일단 뿌려놓고 우리의 인식을 그냥 나중에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킹크랩 하면 우리 제품이 생각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CVR이니까 브랜딩은 생각하실 때는 아직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이렇게 노출만 시킨다고 해서 저희 브랜딩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브랜딩을 하려면 정말 돈을 진짜 엄청나게 써가지고 네. 진짜 어디 눈을 두면 다 저희 브랜드 이렇게까지 할 게 네. 아니라면 브랜딩이 사실 온라인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 전환을 잡으면서 일단 저희 타겟을 확보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타겟팅인데요. 리타겟팅이 이제 완전 DA의 꽃이죠. 이제 리타겟팅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정의로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 광고를 클릭하거나 이제 우리 유입이 돼서 특정 행동을 하신 분들한테만 다시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때까지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거 좋아요, 구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리타겟팅은 이게 뭐지 하면서 클릭해봤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아직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셨다가 이제 이탈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구매를 했던 분 이런 분들한테만 이제 저희가 다시 송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것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유입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고 아니면 들어왔는데 중간에 이탈했던 사람 중간에 장바구니만 담았던 사람만 타겟팅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들어와서 구매했던 사람을 제외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 만약에 구매한 사람 제외하면은 중간에 다 이탈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탈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봤을 때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뭐 구성이 조금 아쉽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1+1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정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할인을 조금이라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니즈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소재로 다가간다면은 그때 구매율이 확 오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타게팅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리타게팅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이 됐던 사람들을 저희한테 다시 노출을 시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람한테 저희를 계속 노출시키는 것보다 저희를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거나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를 다시 노출시키면은 저번에 안 샀었는데 아니면은 저번에 장바구니에 담아뒀었는데 아니면 여기 저번에 봤던 데인데 여기 괜찮아 보이던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2차로 이탈 방지가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수분크림을 팔아요. 근데 수분크림이 한 2달 정도 사용하면 다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살 때쯤 한 구매일로부터 한 90일 뒤, 뭐 60일 뒤 이럴 때를 리타게팅 하게 된다면 지금 마침 새로 살 때 됐는데 하고 또 재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매를 60일 뒤에 타겟팅을 한다라고 네네. 하면은 저번에 샀던 거 괜찮았는데 다시 살 때가 됐는데 라고 슬슬 그런 생각을 하실 때쯤에 너 저번에 이거 샀잖아 우리 또 할인해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거 저번에 괜찮았는데 한 번 더 쓸까? 좀 여기 정착을 해볼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리타게팅은 이런 부분에서 CTR도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는 편이고요. 전환율 자체도 일반 그냥 신규한테 계속 노출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편이라서 리타게팅은 저희 자사의 모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좀 꼭 한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약간 리타게팅은 약간 모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리타게팅을 살짝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품 같은 뭐 화장품 주기는 이제 2달이 될 수 있고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만에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리타게팅이라는 걸 세팅할 때는 저희가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요일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상품마다 구매 주기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0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요? 저희가 많이 나왔네. 네. 많이 나왔어. 저희가 이제 30분부터는 여기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혹시 전화 음식 마케터님한테 이렇게 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고요. 맞아요. 혹시나 채팅 저희 라이브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라이브 주제랑은 관련이 없는데 혹시나 좀 궁금한 점이 있다 광고 관련해서 그러시면 채팅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네.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디든 네. 편하게 해주시면 네,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가 개인적인 부분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그분을 위한 맞춤형 이제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뭐 식품 업종은 이렇다, 뭐 네. 뷰티는 뭐 2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리타게팅 이런 거 말씀을 드리긴 해도 사실 되게 상이해요. 그 뷰티라고 해도 기초 화장품이 있고 뭐 색조가 있고 연령대가 뭐 20, 30대가 있고 40, 50대가 있고 되게 그 타겟층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업종마다 또 판매하는 제품마다 저희가 강조할 수 있는 거랑 효율이 좀 다 되게 상이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 최대한 경력 그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 해야 할 게 많이 남아가지고 한번 쭉쭉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이제 좀 간단한 거긴 한데 랜딩 페이지 좀 문제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은 랜딩 페이지에서 거의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랜딩 페이지가 예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예쁘네 하면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미 제품은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사람들한테 결국엔 보여줘야 되고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 랜딩 페이지에서 그 분위기라든지 뭐 이 정체성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을 많이 시켜주셔야지 결국엔 CVR 이제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보면은 뭐 디자인면은 이제 다 다르니까 넘어가고 모바일 이제 저희가 서치나 뭐 검색, 구매 이런 건 휴대폰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C 위주로 하기보다는 이제 휴대폰, 모바일 환경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고 배너도, 글자도, 상품 셋 그 구성도 다 모바일 쪽으로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서비스 이용인데 사람들이 자사몰에서 만약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구매하려고 클릭을 했어요. 근데 회원 가입을 하래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적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중간에 휴대폰 인증도 하래요. 인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결제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럼 또 카드사를 고르래요.
그럼 카드사 또 결제하고 또 인증을 하래. 그 다음에 이제 구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계가 결국엔 단계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럼 이 단계에서 하나라도 좀 막히거나 아니면은 단계에서 점점 짜증나가지고 이탈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보시면은 네이버 페이 결제라든지 카카오 간편 결제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회원가입도 3초 회원가입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게 전부 다 이 기입하고 인증하는 부분 그 단계들을 확 줄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탈할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돈이 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구매가 잘 일어나면 이런 건 문제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꼭 이용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가끔씩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옷을 좀 최대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옷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옷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비슷비슷한 옷 사진을 뭐 여기서 찍고 요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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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세밀하게 좀 비슷한 사진을 엄청 많이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핑크색을 이만큼, 하늘색을 이만큼, 뭐 까만색을 이만큼 이런 식으로 되게 사진을 많이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내리다가 아 나는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 보고 싶은데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좀 아니면은 내리다가 비슷한 사진이 계속 나오니까 아 이거는 별론가? 이래서 중간에 이탈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가 좀 이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네. 좀 최대한 최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사진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진짜 포인트가 될 수 있게 10장 내외라던가 뭐 이것도 다 상의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과하지 않게 업로드하면서 최대한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좀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이미지를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결제할 때도 이런 식으로 네이버, 카카오, 간편 결제를 활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도 간편하게 할 수 있거나 뭐 스마트 스토어면 네이버 로그인만 하면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유입을 어렵게 시켰잖아요. 그분들을 이탈하지 않게 이걸 최대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이커머스 이제 다른데 물건 파시는 분들 중에는 뭐 물건 여러 종류로 파시는 것도 많고 아니면 좀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다른 그런 구성들이 많이 있는 그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씩 다른 거를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딱 들어왔는데 그냥 훅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카테고리를 좀 나눠 주신다거나 이런 게 좀 사람들이 구매하기에 편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클로징 패널 저희 또 있잖아요. 패션 그쵸.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클로징 패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비자들이 자사에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보다가 중간중간 이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핸드폰 뒤로 가기라던가 뭐 PC 화면에 X자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아 잠깐만 우리 할인하는데 진짜 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잡거나 최근에 본 상품 이러면서 최근에 본 상품 혹은 연관되는 상품을 이렇게 쭉쭉쭉 보여주면서 아 근데 우리 다른 옷도 괜찮은 거 많아 진짜 한 번만 더 보고 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비자가 이탈을 하려다가도 아 지금 할인한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약간 근데 이 옷도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탈이 방지되면서 네. 다른 것도 클릭하고 조금 더 알아보시다가 바로 구매 전환까지 이어질 네. 수도 있고 한 2, 3일 뒤에 간접 전환으로 구매를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클로징 패널이나 메인 패널 같은 거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자사몰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한 번쯤 활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짜 이탈 방지되면서 구매 전환 많이 상승하는 경우를 봐가지고 아 맞아요. 네, 진짜 효율 좋아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하고 있고 클로징 패널 같은 것도 같이 쓰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득엄을 통해 유입이 됐는데 이탈을 하려던 사람을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고 다른 거 배너를 통해서 유입됐는데 나가려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약간 되게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바이럴인데요. 바이럴. 네. 그 사람들이 저희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가 구매할 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들어갔을 때 바로 구매하시는 편이신지 좀 궁금한데 저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 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상세 페이지를 보긴 하지만 결국에 나가서 또 찾아보거든요. 블로그라든지 뭐 체험단, 기자단 이런 걸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상세 페이지에서 표현해 놓은 거랑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밖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맛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신뢰성 이런 거를 좀 따지는 건데, 간접 체험 실제로 여기서 표현한 맛이랑 먹어봤을 때 맛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표현하기 비슷한 게 맞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성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체크, 네, 네. 약간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서는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저희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뭐 얼마나 맛이 좋고 얼마나 좋고 이런 걸 강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너네가 강조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실제로 왔을 때 양은 얼마나인지, 실제로 조리를 해봤을 때 뭐 얼마나 간편을 했는지, 뭐 얼마나 맛이 괜찮았는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비렸는지 아니면 전혀 비린내가 없이 되게 맛있었는지, 우리 애기가 잘 먹는지, 뭐 어르신들 선물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후기를 많이 뿌려놓았을 때, 아 우리 애가 먹는 거라서 저는 되게 예민한데 우리 약간 이런 재료가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하고 먹였다. 근데 애가 먹여보니까 되게 맛있어하고 이것만 찾더라.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아 나도 애가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공감하실 수도 있고, 나도 우리 애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여기 한번 사 먹어볼까? 맛도 괜찮다고 하네? 우리 애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좀 선물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결혼기념일로 선물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 되게 고급 패키지가 고급스러워가지고 선물하는 맛이 난다. 아니 뭐 이런 분들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후기가 있으면은 아 내가 조만간에 이런 거 선물할 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선물을 하면 괜찮겠다. 패키지도 예쁘네. 뭐 이런 내가 선물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아 나랑 좀 비슷하네.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바이럴 정보들을 좀 뿌려놓는 게, 맞아. 약간 바이럴은 좀 진짜 미리 뿌려놓는 거죠. 미리 깔아놔야지 저희가 나중에 사람들이 궁금한 정보가 있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냥 제 경험상으로 만약에 뭐 배너 광고에서 들어갔는데 상세 페이지 괜찮아. 근데 저는 아까 나와서 다시 찾아본다 했잖아요. 근데 찾아봐서 이제 그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그 브랜드를 딱 쳤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블로그도 없고 뭐 체험단도 없고 사람들 리뷰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살까 하다가도 그냥 안 사버리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상품은 도전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상품은 저희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 비슷한 걸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꼭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리뷰가 쌓여 있다 보면은 거기 안에 광고 마케팅 같은 게 껴있다는 걸 저희도 알거든요. 저희도 사실 지금 마케터긴 한데 퇴근하면 저희도 소비자잖아요. 저희도 뭐 배고프면 사 먹을 수 있고, 뭐 쇼핑하다가 뭐 다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구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리뷰가 아무리 막 몇만 개가 되어도 별점이 막 3점이다 그러면 좀 평균적으로 안 좋다는 거거든요. 10,000개 중에서 바이럴도 엄청 껴있을 건데 리뷰가 3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 10,000개가 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이 광고성이고 그러면 차라리 4,000개인데 리뷰 광고 아닌 것 같은 게 좀 더 신뢰도가 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바이럴을 하실 때도 되게 스며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바이럴만 집행하시는 것보다 제품을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맛을 본 다음에 생생한 후기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약간 그런 리뷰도, 그런 바이럴 리뷰도 같이 집행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비자가 광고인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를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신뢰도가 갈 만한 내용, 진짜 제품을 제공받아 봤고 진짜 먹어봤는데 이렇다, 이런 걸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그래야지 아무래도 신뢰도가 생기고 아 광고인 거 알긴 아는데 저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뭐 한 번 하는데 돈은 들어요. 한 건당 뭐 10건당 이런 건 있는데 이게 뭐 비싸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 처음에는. 근데 뭐 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광고처럼.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다 보니까 시간적 가치랑 저같이 계속 이런 걸 보는 사람들한테 노출됐을 때 구매가 만약에 된다면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가치적으로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럴이 저희 자사 제품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바이럴은 계속해서 이게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그런 거 말고 막 수분 크림 이런 키워드 검색했을 때 저희가 떴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러면 메인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리뉴얼을 해줘야 되고 계속 새로운 걸 올라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자사 땡땡 제품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바이럴 뜨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2주에 한 건씩이라던가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되게 차곡차곡 리뷰가 올라오는 모습만 좀 보여줘도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여기 계속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도 계속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조금만 보여드리기도 하고 좀 이전에 쌓여있던 바이럴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신뢰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매율이 확실히 올라가죠. 그렇죠. 네, 뭐 CVR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CVR 구매 전화는 한 요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더 많긴 한데 저희가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받아들이시는 네. 분들도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네,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준비된 거 살짝 보면서 네.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에 다 그러니까요. 가능할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쓱쓱쓱 넘어가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네. 주시면 저희가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로아스. 로아스. 마지막으로 로아스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넘어가죠. 네,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로아스는 결국에는 이제 CTR도 잡고 CBR도 잡고 이제 매출 향상을 이제 일으키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장 쉬운 방법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이제 내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부 프로모션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신규 유입도 무조건 되기 때문에 가장 당장 쉽고 편리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 식품업체를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유통기한이라든지 재고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항상 문제이긴 한데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부 프로모션을 통해서 빠르게 판매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은 잘 팔리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패키지화 해가지고 할인 이벤트를 열다면은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신규 기존 고객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다 좋거든요. 근데 신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싼 가격에 이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번 맛볼 수도 있고 만약에 제 제품이 좀 자신이 있으면 맛봐서 사람들한테 이후에 재구매 유도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기준 고객한테는 일단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상품 가격이 얼마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패키지화해서 할인을 한다면 지금 빨리 사야겠다라는 후킹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재고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아예 폐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손실액을 방어하면서 사람들한테 또 충성심도 일으키고 우리의 제품을 알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에 로아스를 못 올린다 하더라도 이런 손실액 방어 자체가 로아스를 올리는 방법 중에 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로아스보다는 좀 더 전환율이랑 전환 매출액 쪽에 가깝지 않나 싶기는 네. 한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전환 매출액이 나와야 되고 전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지 저희가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묶음 판매를 함으로써 조금 저렴하게 판매는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팔 수 있다. 약간 프로모션을 당장 진행을 했을 때 뭐 한두 개가 팔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40명이 원래는 20명 사던 게 40명 산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네. 그 손익 분기점만 넘기면서 그쵸. 이득인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싸게 판다 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매 전환율을 확 상승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딱 느꼈을 때 이거 되게 매력 있다, 뭔가 메리트가 있고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부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구매 전환율도 좀 높이고 매출액도 상승시키면서 재고도 조금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아스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조금 효율성을 챙기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건 묶음 판매 이런 거는 사실 구매 전환 매출액 챙기는 거고 약간 전환율 상승시키는 그런 쪽이고 로아스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집행하면서 좀 효율이 안 나오는 키워드라던가 좀 노수되고 있는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타겟을 좀 확실하게 하고 진짜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당한 금액의 CPC로 광고를 노출시키면서 시킴으로써 그에 맞는 그 전환율까지 챙겨서 이제 로아스를 상승시키는 것이 이제 네. 로아스 상승 방법이고요. 네, 놓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최적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네네. 네이버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는 로직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로아스 500 나오니까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 안에서 로직이 계속 변동되다 보면은 이제 최적화를 시켜놔도 이게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되게 빨리 깨질 수도 있고 뭐 천천히 깨질 수도 있긴 한데 그걸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지금 한번 최적화됐으니까 우리 이제 땡이야 이제 광고 대행사 안 쓰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셔도 나중에 되면은 그게 깨지고 다시 세팅을 하거나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좀 맞아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성과를 계속 유지시키고 여기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그런 부분을 좀 전략을 세워서 로아스를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상승시키고 전환 매출도 챙기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혼자서 만약에 이제 대표님들이 다 본업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아까 뭐 좀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좀 많아서 시장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계속 트렌드도 바뀌죠. 변하고 유입수도 변하고 로직도 변하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좀 봐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적화가 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변경될 때가 있어요. 뭐 세분화된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클릭이나 검색 수가 확 줄어들거나 확 늘어날 때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전략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자기 경쟁자가 막 늘어날 수도 있는 네.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시간이 좀 다 돼서 네. 원래 CRM 마케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거나 혹시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일단은 저희는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1팀 이다은 김은식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